네,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전파고리가 예상보다 다양하고 또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연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세한 소식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도권과 광주 방문 판매업체발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확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453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낳은 배경이 조사가 됐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6월 이후에 4개의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금 453명까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의 특성상 다중에 많은 사람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해야 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또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 때문에 감염 위험이 좀 과거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방문 판매업에 생긴 그걸 위한 감염자 수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여러 개 집단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파 속도가 과거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만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염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그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감염력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더 강화한 형태로서 광주나 전남 지역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맞추어서 좀 정리된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염자 숫자의 큰 틀거리에서 보면 아직은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조금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N차 감염이 학교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지금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확진을 받은 사례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학기 끝까지 부분 등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우려했던 것이 좀 생겨서 좀 안타깝고 학부모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사실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은 예견됐던 바고요. 어쩔 수 없이 100% 안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학부모가 감염되고 그 학부모가 자녀한테 감염이 돼서 지금 학교로 간 부분을 전파되지 않도록 잠시 그 등교를 멈췄지 않았습니까? 해당 학교는 이러한 식으로 선별적으로 또 특정 발생한 학교별로 해서 이렇게 감염 조치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는 등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직은 그로 인한 2차, 3차 감염이 학교에서 계속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엄중하게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특히 학교인 경우, 학생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이 역학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어제는 45명이었는데 어제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는 35명이고 국내 감염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 9명, 서울이 6명, 인천에서 1명, 또 대전, 경기에서 각각 2명씩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는 오늘 기준으로 288명이고요. 어제 하루 79명이 추가 격리 해제가 되면서 완치자는 총 12,144명입니다. 지금 이 같은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하루에 환자가 10명, 20명 들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추세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난 2주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 상태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되면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은 줄은 추세지만 최소한 2주 정도는 추적 관찰해서 2주 정도 이상 계속 추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고요. 아직 광주와 전남 지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조금 한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도 시행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에 특히 오늘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다시 한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구체적인 상황 좀 예. 말씀드리면요. 교회 모임을 하더라도 별도의 성경 모임이나 예. 찬송 모임은 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못하게 지금 정해졌고요. 또 이 교회 내에서의 단체 식사라든지 또 이런 그 식사는 지금 금지가 돼 있고 필요하던 그리고 전면적으로 QR 코드를 도입해서 들어갈 때 QR 코드와 이런 걸 통해서 신분과 주거지를 확인하는 방식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지금 여름에는 보통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련회도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한시적이라는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물론 모든 사업장, 모든 예. 사회 모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교회 모임을 통해서 지금 확산되는 추세이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내일하고 또 모레가 지금 교회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고 예. 또 아시다시피 이미 몇몇 사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교회 예배를 보실 때 예. 마스크를 쓰고 엇갈려서 앉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 교회에서는 사실 추가 감염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교회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그걸 잘 못 지켰을 때는 감염자가 증가했다는 것도 다 피부로 느끼시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협조해 주시면 한 달, 두 달 정도만 관리가 좀 잘 되면 이런 엄격한 이런 조치도 풀 수 있으니까 좀 잠시 전파가 차단될 때까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달 들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15명의 해외 유입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에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고 또 그거에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 뭐 다소 불미스럽게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제 해외로 잠시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면 이 무증상 감염의 기간 동안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요. 예.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 주시는 것하고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누락되어 있는 또 빠져 있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방역 당국과 검역 당국이 공조해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고 나가신다면 관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도 아무래도 해외 유입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모든 국가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 발병 위험이 높은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예, 예. 즉 해당 국가에서 출국 전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비자를 발부하거나 혹은 입국을 예. 가능하는 이제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그런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걸러지겠습니다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예. 무증상 감염도 있고 PCR 검사는 나중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에 자가격리 지킬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더 타이트한 관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WHO가 뒤늦게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공기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인데요. 그동안 비말 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공기는 조금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WHO의 뒤늦은 발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뭐 매우 늦게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였고요.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2015년에 메르스 때부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네. 거고 의료계와 전문가들 중심으로 공기 전파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런 부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 WHO가 인정한 것은 매우 늦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라도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예방 수칙도 일부 변환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예.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예. 것이고요.
뭐 해수욕장이나 뭐 산이나 이런 야외나, 곳에서의 예. 야외에서의 공기 전파 가능성은 전문가들도 의료계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큰 위험성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공기 전파가 돼서 여기 공간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면은 하루 정도의 위험성, 그 정도 예. 범위 내에서 지금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예. 질본도 빨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해당되는 그 예방 수칙을 어떻게 예. 변환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 대책을 만들 것인지를 빨리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정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환경 관련 전문가들 예. 좀 다릅니다. 역학자나 예방의학이나 의학자하고는 달리 환경 관련 실내 공기 이런 전공하는 그런 예. 부분들 전문가들 같이 공조 체제를 만들어서 예방 수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WHO가 또 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양상이 심상치가 않은데 조금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 배경에서는 예. 즉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배경에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부분 또 변이 가능성도 있었고요. 또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예. 계절형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되겠구나. 한 번 맞으면 평생 지속되지 않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WHO도 그렇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사실 수차례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정책과 경제 전반에 공조 체계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지속 가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하고 경제 생활도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부터 관건이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종합 대책 마스터 플랜이 앞으로 이번 7월, 8월, 9월 혹시라도 있으면 모르는 가을의 2차 유행이나 독감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7월, 8월, 9월에 부처가 공조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예. 있다면 장기전은 충분히 우리나라는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변이하고 있다라는 연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치사율이 더 높다는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금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방역 당국 또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예. 말씀드릴 거는 카자흐스탄의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는 부분은 지금 아직은 정해져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한 달 동안 자문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같은 상황인데 초기 한 석 달 정도에서는 PCR 진단이나 진단 역량에 따라서 진단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단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예.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원인 불명 폐렴으로 진단이 된 사례가 보통 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지역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 불명의 폐렴을 PCR이 나중에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나중에 사후 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인류적으로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고 얘기한 아직은 속단이라고 예. 좀 보이고요. 이 부분은 WHO와 카자흐스탄 정부, 그다음에 여러 관련 의학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 의사분이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에 그런 원인 불명의 폐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예. 코로나로 진단을 못해서 그런 것일 뿐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예. 본인들 생각이다라는 점도 있어서 참고해 볼 만합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